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그 취준생분들의 불안하고 또 고민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요. 취업에 대한 모든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말 그대로 고민의 포인트를 꼭 집어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자,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뽀개기 카페 이희정 멘토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민 많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고민 많으셨죠?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셔서요. 왼쪽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정확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많이 구체적으로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카페죠.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 풀어본 고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으로 이력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활동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력서를 쓰는데 활동란이 있네요. 교회, 교내, 동아리, 학회, 단체 활동 등 이렇게 써 있고 4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학교 동아리명과 이 봉사활동 연합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는 건가요? 사실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있는지 뭘 쓰기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이력서 작성 중에 활동란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좀 생소하지 않나요? 활동란? 그렇습니다. 네. 이 활동란에 대한 질문인데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실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고민 올려주신 것처럼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걸 그냥 이름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야 되는지 저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을 뭐 쓰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어떤 그 면접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도 보니까 시도는 하고 계십니다. 예. 자, 대학생들의 어떤 대학생활과 관련한 활동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활동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 주세요. 활동란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활동 혹은 대외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활동란이라고 해서 생소하지만 평소 쓰시던 걸 쓰시면 되고요. 항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질문을 딱 보시면 교내, 교회, 동아리, 뭐 학회, 사회단체 활동 등이라고 아예 항목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언급하신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요. 인턴이나 실습 부분도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면 동아리나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취미나 아니면 이제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한 것들을 적을 수 있는데요. 네. 아르바이트나 인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업무와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 분야와 무관한 부분을 지원했다면 여태까지는 다른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제가 조금 분야 다른 걸 했지만 네. 어쨌든 인생에 다 도움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회계라든지 홍보 분야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UCC와 관련된 대외 활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UCC 기능을 활용을 해봤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좀 우리 회사를 홍보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연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원 구체적으로. 분야가 좀 네.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군요. 예.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 네. 활동란은 사회인의 경력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그래요. 채용은 우리 회사와 좀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무관한 경험만 늘어놓고 많이 써놓으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많은 경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쓸지 정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경험을 선택하셨다면요.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해 주신 분 예를 들면요. 학교 동아리명 봉사활동 연합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딱 문구를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나는? 그냥 봉사활동을 했구나. 네. 여기서 어떤 봉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라고 네. 친절히 물어봐 주시면 굉장히 좋지만 봉사활동 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좀 기입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궁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봉사활동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네. 본인이 뭐 어떤 동아리, 연합 동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땡땡 동아리 가로하고 이제 세계대학 연합 혹은 월 2회 노인요양원 정기봉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시간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동아리에서 어떤 특징이 있구나, 어떤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력서에서도요, 자기소개서처럼 본인의 강점을 잘 정리해서 잘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는 좀 생각이 짧았던 게 뭐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서류 전형이라는 게 면접에서 면접관과 만나기 이전에 좀 그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좀 강점을 잘 표현해서 서류 통과를 하는 게 또 면접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잘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질문은 어떤 분이 자신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좀 조언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1학기에 다니고 있는 28살 학생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알바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이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영어 공부는 안 했다라고 써주셨네요. 옛날에 토익을 한번 보셨는데 500점이 나왔다. 이렇게 솔직하게 써주셨고요. 네. 대기업은 굉장히 꿈도 안 꾸고 네.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중소기업 들어가려면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필요한 자격증이라던가 어학점수 뭐가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네. 일단 뭐 대기업만 꿈꾸는 구직자분들도 많은데 네. 중소기업도 관심이 많다. 이런 점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공무원 시험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영어 시험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안 하고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 때문에 대기업은 생각도 안 하고 중소기업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댓글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도 80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댓글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또 영어 전문가잖아요, 지현 씨가. 예. 네, 영어 전문가도 저도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점이 커트라인이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분은 2015년 내년도 이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분이 써주신 글입니다. 지원할 기업의 규모를 중소기업 이렇게 정해주셨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적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꼭 팁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게요. 대기업 팁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 팁 이게 낯섭니다. 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취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나 준비하는 거는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기업을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학생은요, 보면 취업을 앞둔 4학년,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마 취업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그동안 이제 공무원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오랜 시간은 공무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어 준비도 미처 못했고 아마 진로를 아직 선택을 못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토익 800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보여요. 댓글, 네. 근데 이 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인원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으로 좀 서류를 조금 정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은 영어 준비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취업 준비에 대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토익 점수가 높아도 영어 점수를 기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점수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하는 자격증, 어학 점수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들도 좀 많이 있고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업무에 따라서 무역을 한다면 영어가 필요한 기업도 있고요. 또 혹은 일본어가 필요한 기업도 있죠.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강소기업이나 일자리 정보들을 보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혹은 일어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가 조금 무관한 회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또 영어 점수가 아니어도 되니까 대신에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거, 잘 맞는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기업은 천편일률적으로 정말 모두가 다 영어 점수에 목을 메고 맞아요.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면 중소기업은 그 기업에 맞는 어떤 실력을 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어 말씀하시죠. 네, 모든 일자리나 뭐 업무가 사실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소기업 가고 싶다, 어떤 걸 쌓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보시고 또 맞춤형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어연구소 이런 데는 뭐 영어 필요 없겠죠? 한국어연구소요? 그 우리말 다른 나라 연구소. 언어도 잘 알고 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전 이 자영업 경력 1년 마이너스일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려 1년 6개월 동안의 백수 생활 끝에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 끝에 1년 5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취준생입니다. 다시 취업을 하셨다가 취준생으로 돌아오셨나 봐요. 경력이 짧은 만큼 중고 신입으로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이 공백 기간을 메꾸고자 자영업 경력을 썼습니다. 내용은 졸업 직후에 가족들과 분식집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1년 만에 망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물론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대충 3개월 알바식으로 가게 일을 돕다가 계속 취업 활동을 했었습니다. 창업 멤버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네요. 자, 질문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1년 6개월 백수 생활을 좀 하셨고요. 백수했고요. 1년 5개월 취업을 해서 경력이 있고요. 근데 뭐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자영업 경험을 썼는데 이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본인이 창업했다고 하긴 좀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내용을 읽어보면서도 이게 제목만 보면 자영업 1년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취업한 기업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셔서 다시 취업을 하려니까 조금 막막하시고 1년 5개월이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담감보다는 일단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취업 전 자영업 1년 경험 어떨지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 경험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글쎄요. 자영업? 마이너스. 경험을 뭐 경험? 손님을 많이 접대를 하고 경험 자체는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잠깐 도와주는 수준에 그쳤다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면접관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영업 경험 1년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번 제가 이제 면접관도 사람이라고 하죠.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정말로 이 친구가 가족을 도와서 일을 했다면 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가족을 돕기 위해서 분식집을 창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이 친구 되게 기특한 친구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3개월 아르바이트를 1년으로 바꿔서 창업의 주체자가 된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관련해서 이렇게 창업 경험이 있던 친구가 면접관에게 실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칼국수집을 창업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이 서울인데 왜 경기 지역에 창업을 했느냐 혹은 위치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월 1 매출은 얼마입니까?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자 이 친구는 실제 경험이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즘에
다양한 스펙들 중에 하나로 좀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면 막힌다면 오히려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조금 확대해서 작성을 하는 데는 졸업하고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부담이 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 공백이 있었지만 이미 회사에 취업해서 1년 5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백에 관한 부분을 집요하게 아니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1년 5개월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고 망했다라는 부분의 좀 확대보다는 내가 1년 5개월 동안 일했던 부분에서 강점,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5개월간의 경력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했고요. 해결책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고민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